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벌써 세 번째 영상입니다. 네네. 앞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 주민들이 모르게 서부간선 지하도로 환기구 공사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주민들의 항의로 잠시 중단이 됐다가 서울시는 바이패스를 도입을 하니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하고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네, 2017년 1월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서울시는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재개를 했는데요. 그때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위원장님 어떠셨어요? 네, 사실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됐고, 그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이 됐고,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할 만한 어떤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 공사가 재개되기를 바랬지만, 네.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시는 그냥 바이패스 방식을 도입하는 걸로 설계 변경을 하고, 뭐 주민들 동의 없이 막바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네. 네. 주민들이 찾아가서 거세게 항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공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다른 문제가 이제 공사를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없느냐, 주민들은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발파 소음이나 진동, 이런 비산 먼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땠습니까? 예, 주민들은 이제 공사가 재개되면서 현실적인 고민이 이제 그 발파로 인한 소음 피해, 뭐 진동, 발파 분진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라고 뭐 서울시나 그 시공사에 뭐 민원을 제기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뭐 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 소음 측정기를 현장에 배치해서 뭐 그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겠다. 뭐 진동도 뭐 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준하게 관리하겠다. 뭐 이제 그런 정도 얘기로 이제 넘어갔던 거고요. 뭐 발파 분진도 처음에는 이제 그 터널 내부에서 발파가 되면은 뭐 물을 열심히 뿌려가지고 발파 분진이 뭐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공사를 강행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신도림 작업구에서 실제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논란이 됐던 것이 쇼크리트 시설인데요. 이름도 생소한 그 쇼크리트 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이라고요. 먼저 쇼크리트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여기 지금 이제 공사가 재개된 다음에 신도림 작업구 그 현장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그 왼쪽에 회색 기둥 두 개가 크게 올라온 곳하고, 건전지 같이 생겼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네모 박스 쳐놓은 그 공간도 다 네. 쇼크리트 제조 시설이 들어왔던 그 공간이고요. 네. 그래서 작업구 옆에 바로 쇼크리트 제조 시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공간은 뭘 하는 공간이죠? 네. 먼저 이제 쇼크리트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이제 터널 라이닝이라고 해서 이제 터널을 동그랗게 굴착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네. 쇼크리트라는 게 쉽게 표현하면은 특수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됐는데, 네. 그 재료를, 콘크리트 재료를 물과 배합해서 뿌리면 네. 빨리 굳게 만드는, 그런 특수한 콘크리트가 되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재료를 바로 분사를 하면 이렇게 굳게 만드는 그런 특수 콘크리트인데, 이제 왜 이게 주민들과 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 그 시멘트 제조 시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저 안에 이제 원료를 배합하고 이제 하는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왜 소규모 시멘트 제조 시설이 왜 주거 시설에 만들어지냐, 저 유해 시설이 아니냐라고 뭐 환경부에 문의도 하고 뭐 서울시에도 문제 제기를 하고 했지만, 뭐 환경부는 처음에는 뭐 이게 그 유해 시설이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뭐 물어보고 하니까 이제 그 면적, 유해시설의 기준에 해당하는 면적보다는 작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 설치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나왔었고, 그러면
학교에서 가깝지만 네네. 이게 어떤 사이즈가 시설이 크지 않으면 네네. 가능하다는 그 거네요. 학교 상대적 보호구역 안에 이제 그 설치하면 안 되는 그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아니냐라는 그 민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라고 봤던 거고, 네, 네. 그것을 이제 구로구청에 네. 구로구청 환경과에 그러면 주민 대표가 같이 현장에 가서 네. 그 시설을 검증하자. 네. 예. 그러면 실제 쇼크리트 용량이 네, 말하자면 그 사이즈가 그러면 합법적으로 작은 사이즈가 맞느냐 네, 그거를 네, 확인하고 네. 싶으셨던 네, 그거를 거죠. 이제 확인하자고 했는데 같이 현장에 참여하는 거는 이제 거부를 당했고, 네, 네. 구로구청 환경과 직원이 이렇게 뒤에 화면에 나오듯이 네, 네. 이제 이게 이제 현장에 설치된 쇼크리트 제조 시설이었거든요. 네. 이게 크기를 잰 거예요. 네. 예, 그 3 이제 평방미터 이하여야 된다 그러는데 이 제조 시설이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그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담당자가 줄자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시설의 사이즈를 줄자로 잰 거예요. 아,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저렴한 레이저 측정 장비도 많고 그런데 네. 줄자로 잰 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다시 주민대표 입회하에 다시 재검증해야 된다라고 구로구청에도 요구하고 서울시에도 요구했지만 네. 다 거부당했고 네. 네, 환경부도 뭐 그거는 관할 지자체가 알아서 할 문제다. 네. 뭐 이렇게 답변을 하고 넘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저희가 현대건설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 현대건설에서는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고 만약에 그거를 재검증하고 싶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작업 중단으로 들어가는 뭐 비용, 지연 비용이라든가 뭐 그런 관련 다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한다는 아이고. 조건 하에서 뭐 동의하겠다. 뭐 네, 이렇게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답변을 내놓았는데 거의 협박 수준이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때 현대건설이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지자체라든가 지역 정치인이 네. 결국은 시공사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지역 주민을 우습게 보고 그런 답변을 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찝찝한 상태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네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논란이 됐던 것이 이게 대심도 터널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발파를 터널을 만들다 보니 발파를 해야 하는데 네네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이동식 집진 장비가 네네네. 들어가서 그 발파할 때 나오는 분진을 제거를 하는 네네네. 네, 그런 장비가 필요한데요. 네네. 그게 논란이 됐었다고요. 네네. 네, 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터널 안에서 이제 당연히 발파를 하고 발파 분진이 나올 건데, 그럼 그 발파 분진을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고민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그게 터널 안에서 발파 분진이 안전하게 집진되거나 제거되지 않으면 작업구를 통해서 지금 주민들의 주택가나 학교로 발파 분진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이 규정돼 있어서 네. 발파 현장 뭐 100m 뒤에 어떤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격에 맞는 장비가 그걸 이동식 집진 장비라고 하는데요. 네. 그 장비가 설치돼서 그 집진을 완벽하게 터널 내에서 함으로써 네. 터널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자들의 건강도 보호하고 네. 그 발파 분진이 인접 그러면 주택가나 배출되지 않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네.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규제가 없는 거예요. 법이 아예 없는 네, 거죠? 이걸 규제하고 있는 법이 없고 네, 네. 현실은 설계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이동식 집진 장비를 설치해라라고 설계 뭐 시방서에 쓰더라도 현실에서는 이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가 네. 자신의 비용으로 해야 되는 운영을 해야 되는 네, 네. 네, 그리고 그거를 감독하는 뭐 기관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깡통 장비라고 해서 네. 그냥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실질적인 그 분진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 있는 엉터리 장비가 네, 네. 뭐 설치되거나 아니면 아예 설치 안 하거나 이렇게 터널 현장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네. 이제 이동식 집진 장비가 작동하는 영상을 발견해서 그걸 네. 카페에 공개를 했었는데요. 네.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게 보시면 이 업체가 왜
왼쪽에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게 깡통 장비고 오른쪽이 제대로 작동하는 자신의 장비다라고 해서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건데 발파를 한 다음에 보면 왼쪽의 장비는 제대로 집진이 안 되고 있는데 오른쪽의 장비는 지금 주변이 이제 깨끗해지면서 집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본 다음에 실제로 그 장비 업체랑 접촉을 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그 장비 현장을 강원도의 이제 터널 공사 현장을 제가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발파 분진을 잘 그 모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 영상은 제가 카페에 올려놨는데 그 저희 그 신도림 비데이 카페에서 한번 영상을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그 이 발파 분진이 그 장비 그 흡입구 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주변이 이렇게 점점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장비는 이래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보고 와서 공사 관계자들한테 얘기했을 때 현장 관계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제가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렇게 이렇게 확 눈에 띄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까지도 이제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비의 작동 영상이고 그 다음에 이 장비를 이렇게 작동했을 때 이 분진을 굉장히 많이 포집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흙이 쌓여 있는 거죠. 그게 발파 분진입니다. 네, 발파 먼지가 분진이 빨아들여져서 그 장비의 하단에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 관리를 정기적으로 그 발파 분진을 업체에서 다 수거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쌓이는 원리가 저희가 대형 공기청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대형 공기청정기가 쫙 빨아들인 다음에 이거를 그걸 펄스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튕겨줘요. 털어서. 네, 그걸 털어주는 거예요. 필터를 털어서 밑에 분진을 떨어뜨리고 다시 분진 떨어진 거를 다 제거해주고 이게 완벽하게 관리가 돼야만 이게 성능이 나오는 장비인 건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신도림 작업구에 저희가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원래 계획이 없던 이제 이동식 집진 장비가 터널에 설치가 된 거예요. 근데 구로일동은 이미 그 오래된 형식적인 장비가 들어갔다고 소문이 났고 신도림은 제가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봤는데 결국은 그 장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텅텅 이렇게 털어주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장비도 신도림에 설치했던 장비도 제대로 된 장비가 아니란 얘기고. 의심스러웠네요. 네, 그렇죠. 네, 의심스러웠고 그것이 결국은 발파 분진은 결국은 작업구를 통해서 주민들이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해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 그러면 우리 외주 업체한테 이 성능 검증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성능 검사 결과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 우리나라 그런 외주 검사 업체들은 돈 주는 사람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전문가나 직업적 양심이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식 집진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민들은 신뢰가 가지 않으니 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신도림 곳곳에 깡통 집진기가 문제다라고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었던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현수막을 걸어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리고 당시 이제 그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박영선 의원실에도 알려서 여기에 대한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 이거를 이제 입법을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실에서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니 의원이 법을 만들어야지 이 법도 못 만들면 어떡하나 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공사 현장의 비산먼지나 이런 발파 분진 같은 것은 측정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뭐 뿌연 먼지 정도로만 주민들은 인식을 하는데 좀 미세하게 측정을 한다거나 또 제대로 처리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도림 작업구 같은 경우도 발파 지점으로부터 뭐 단 10m만 나오면 바로 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고 바로 100m만 지나면 학교가 있고 그런 곳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그 발파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작업구 바로 옆에 나무들이 좀 뭐 잎이 마르고 뭐 고사 위기에 있었다. 그런 사진도 제가 봤거든요. 네, 그건 네. 어떻게 된 일인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네. 그게 보셨던 게 이제 이 사진인데요. 네, 네. 저기가 네. 작업구네요. 작업구 바로 옆에 이제 네. 서부간선도로 옆에 이렇게 있던 나무가 갑자기 이렇게 잎이 말라서 네, 고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고요. 은행나무인가요? 네, 은행나무였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뭐 발파 분진이라든가, 뭐 쇼크리트 제조 시설에서 나오는 어떤 유해 물질로부터 나무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민원을 제기했더니 이게 또 서울시 이 나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나무다. 네. 그래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가지고 이 토양과 이 마른 잎을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조사 결과를 기다렸더니 나중에 한 달 지나가지고 자기네들이 토양 검사만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나뭇잎을 갖고 갔는데 그건 안 했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검사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시료를 담당자가 토양도 가져가고 다 이 고사된 나뭇잎도 다 가져갔는데 네. 검사를 안 했다라는 것도 믿을 수 없고 그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 공이 다시 이제 구로구청으로 넘어갔는데 구로구청 공원 녹지과에서도 이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뭐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또 뭐 이상 없다 뭐 이런 식의 나온 거죠. 이상이 없다고는 네. 하지만 나무는 뭐 보기에 죽은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거는 분명히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라고 저희 주민들은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부서가 시설관리공단, 네. 그다음에 구로구청의 공원녹지과, 이게 뭐 환경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좀 절감하게 됐던 사례였고, 이것도 제대로 된 어떤 해답을 듣지 못한 채 아마 제 기억에 그냥 나무를 잘라버리고 새로 심지 않았나, 뭐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고 명확하게 좀 답을 얻지 못했고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굉장히 그 신도림 미디어 카페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답답했던 게 정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실했고 실질적으로 얻어낸 것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좀 허탈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 이동식 집진기에 대한 것은 아직도 법이 없는 상태인 거죠? 제가 혹시 변한 게 있나 싶어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그때 담당자랑 다시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몇 년 만에. 그랬더니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아직도 법은 만들어진 게 관련 규제는 만들어진 게 없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아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하는 사람은 거기다 이동식 집진 장비를 넣어라라고 해도 뭐 현실적으로는 그 장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 때문에 그 비용 절감을 중시하는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장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라는 거고요. 단적인 예로 여전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놀랐던 게 터널 공사 현장에 들어갔더니 근로자들이 한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거기서 굉장히 나이 드신 이제 강원도 현장 갔을 때 한국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제대로 그 터널의 발파 분진이 그 폐병과 폐암 이렇게 사망으로 연결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 터널 안에서 일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네. 참.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면 결국은 터널 안에서 공사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으시는 거고 그 발파 분질이 작업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면 주민들도 피해를 입는데 여전히 아무도 이 법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네, 그렇습니다. 사실 도심에서는 지금 GTS 공사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대심도 터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 신도림 작업구도 아침 7시 반부터 발파를 시작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생활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환경부의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에 접수된 소음, 진동 이런 공사 관련 민원 건수가 2019년보다 2020년에는 20% 가까이 증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마다 민원이 더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저도 새롭게 알고 된 사실이 있어요. 그 발파를 할 때 쓰는 화약 같은 거요. 위원장님은 아실 텐데 그런 거를 어디서 관리를 하죠? 그게 이제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네,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뭐 위험 물질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 해당 지역 경찰서마다 관리 기준이 다른 거예요. 사용 기준 같은 것이. 네네네. 그래서 그 실제로는 강남 경찰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그 사용 조건이 까다롭게 A4 2장 분량으로 그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세세하게 적어놔야 또 주민들도 민원이 덜 발생하고 서로 배려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도림 지역의 발파 현장을 직접 가서 보시기도 하고 뭐 발파를 했을 때 자동차가 그 진동 때문에 경보음이 울리고 그런 것도 직접 다 보신 거죠. 뭐 이제 발파에 관해서는 이제 민원이 뭐 접수됐던 게 말씀하신 사례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신도림 안동네의 낡은 집에 사시던 분이 뭐 크랙이 집에 뭐 크랙이 더 갔다든가 뭐 이런 민원을 접수하셔서 제가 현장을 확인을 했었지만 사실은 일반인으로서는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뭐 사실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드리지는 못했었고요. 어쨌든 이제 주민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민원을 제기해야 그나마 좀 현장에서 뭐 들어주는 척하고 뭔가 변화가 있는 건데 저희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지금 영동대로 지하 공간 뭐 복합 개발을 해서 대규모 이제 지하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도 당연히 많은 작업구와 뭐 발파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은 이 발파 분진 문제 반드시 저는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청담동 아파트 밑으로 GTX 노선이 설계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 강남의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하셨었는데 노선을 변경하라고. 그게 이제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3월 달에 이제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노선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러면 안전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공사 도중에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제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런 영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이후에 진행할 그런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로 올리는 것도 있는데요. 네, 변화가 좀 생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터널 발파 공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얘기를 나누죠? 저희가 신도림 주민과 뭐 구롤동 주민이 같이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서울시가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을 했었는데 그 공청회가 뭐 어떤 과정에 있었는지 그 공청회 관련된 얘기를 다음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